안녕하세요, 제로스입니다. 오늘은 2025 굴러너 춘천 스카이레이스 24km 부문 후기로 왔습니다. 2024년도 대회 때는 11km 부문을 참가했었고요. 2025년에는 24km 부문을 참가했습니다. 대회장은 똑같이 엘리시안 강촌 리조트를 중심으로 뛰는 것이었는데요. 비슷하면서도 매우 다른 경험을 했습니다. 그럼 바로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대회 기준으로는 11km 부문의 누적 상승 고도가 1000m, 24km 부문의 누적 상승 고도가 1200m였습니다. 거리 대비 난이도는 2024년도에 11km 부문이 조금 더 높았다고 볼 수 있었는데요. 올해도 접수할 당시에는 사실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았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접수 당시에 24km 부문이 약 1400m? 누적 상승 고도가 약 1400m 정도 됐고 11km 부문이 980m였던 것으로 기억해요. 접수 당시. 원래 올해는 이제 20km에서 30km 부분의 레이스를 출전할 의지가 있었고 2024년도에 이미 11km 부문을 뛰어봤기 때문에 2025년 대회에서는 24km 부문 대회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2024년 대회를 떠올리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날씨인데요. 레이스 전날 선수 등록을 하러 갔는데 비가 쏟아지더라고요. 비 맞으면서 트레일 러닝을 하게 되는 거 아닌가. 그때까지는 제가 흔히 말하는 이제 우중트런이라고 하죠. 이렇게 비 맞으면서 했던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어요. 다행이라면은 선수 등록을 하고 숙소로 다시 돌아와서 저녁 먹을 때까지는 괜찮았는데 침대에 누워서 좀 쉬고 있는데 TV에 이제 상단에 자막으로 이제 홍수주의가 뜨는 거예요. 그래서 밖을 보니까 비가 또 내리고 있더라고요. 다행히 2024년도 대회 때는 대회 당일, 레이스 당일에는 굉장히 또 청량한 하늘을 볼 수 있었어요. 2025년 대회는 좀 다르겠지, 혹은 좀 다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대회장을 갔는데, 운전해서 이제 대회장을 갔는데 비가 쏟아지더라고요. 물론 2024년도만큼은 아니었지만 약한 비가 계속 쏟아지고 있더라고요. 2025년도 대회는 제가 저 혼자 간 게 아니라 같이 일행들하고 갔는데 제가 이미 운탄고도 대회 때도 비를 맞았고 42km 부문 전날에 비가 계속 쏟아졌고 그리고 레이스 당일에도 막판에 비가 왔고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리뷰를 해드리겠지만 6월에 제주 오름 트레일 러닝 대회도 비가 왔고요. 춘천 스카이레이스 기준 바로 그 전주에 제가 원주 치악산 트레일 러닝 대회를 갔는데 거기는 심지어 비가 와서 치악산이 통제가 되고 아예 코스가 바뀌었어요. 실제로 비 맞으면서도 뛰었고요. 비랑 연관이 있는 대회가 이제 네 번째가 되는 건데 이제 같이 간 친구들이 저 때문에 비 오는 거 아니냐며 농담 섞인 말이긴 했는데 진짜 난가? 나 때문인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선수 등록을 마치고 이제 브랜드 부스, 브랜드 엑스포 부스가 있길래 저도 좀 돌아보다가 이 CL 부스가 있었는데 제가 사실은 캡 모자를 잘 안 쓰거든요. 이런 모자를 보라색이 이뻐서 샀어요. 정말로 색감 하나 때문에 샀어요.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좀 필요한 게 있다거나 조금 충동적으로 구매하게 되더라도 브랜드 부스가 있을 때 사는 게 그래도 조금은 저렴하게 살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일행들 모두 선수 등록 마치고 저녁 먹고 밤까지 계속 부슬비가 내렸네요.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대회 1일차가 마무리됐습니다. 2025년 춘천대회는 엘리시안 강촌 리조트의 공사 때문에 코스가 좀 변경됐습니다. 기존 공지되었던 코스가 아니라 제가 듣기로는 원래 코스에서 역방향으로 바뀌었다고 들었어요. 2024년도 대회에서 저한테 큰 시련을 안겨줬던 그 어필 구간이 이번에 첫 번째 어필 구간으로 바뀌었고요. 대신에 그만큼 마지막에 2024년 대회 기준 초반 어필이 이제 2025년 대회에서는 마지막 다운힐 코스로 바뀌었죠. 레이스가 시작되고 초반에 조그만 어필 구간을 지난 다음에 임도 구간이 조금 있었는데요. 저랑 이제 같이 옆에서 출발하던 친구랑
임도 구간이지만 초반에 너무 무리하지 말자. 그러면서 시작을 했는데 느낌이 좀 이상한 거예요. 약간 빠른 것 같은 느낌? 시에로 페이스를 확인했더니 킬로미터당 4분 40초 페이스가 나오는 거예요. 물론 이 4분 40초라는 페이스가 사실은 뭐 절대적으로 빠르냐 라고는 못하겠죠. 더 빠르신 분들도 있을 거고. 중요한 건 저한테는 그 페이스가 당시에는 많이 빨랐던 페이스다. 다행이라면은 그거를 그렇게 빠른 페이스라는 걸 확인했을 때 어필 구간을 만나서 페이스 조절을 금방 할 수 있었어요. 페이스 조절을 했다라기보다는 조절이 됐다라고 봐야겠죠. 어필 때문에. 한 700m 정도 되는 고도를 2km에서 3km 정도 걸쳐서 올라가는 구간이었어요. 전날 계속 비가 내렸기 때문에 사실 주로 컨디션이 흙길에서는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체력이 그래도 여유 있을 때 난이도 높은 어필 코스를 만났다는 점에서 다행이라고 생각했고요. 사실은 약간 앞쪽에서 출발해서 병목 현상도 좀 앞에서 맞이한 게 다행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안 그랬으면은 조금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생각해보니까 저는 되게 힘들게 올라갔거든요. 뒤에 이제 저보다 제가 조금 느려진다 생각하면은 그냥 가시라고 이렇게 보내드리고, 호흡이 올라오면 다시 숨 고르고, 또 그냥 보내드리고, 시작하면 저도 다시 열심히 이제 레이스 임하고. 근데 나중에 그 저보다 1시간 먼저 들어온 친구하고 그 기록 비교, 같은 구간을 기록을 비교했는데 생각보다 차이가 많이 나지는 않았더라고요. 물론 났죠. 1시간이나 일찍 들어왔으니까 그 친구는. 문제는 이제 그 이후였습니다. 사실 CP1을 지나고 나서 CP2까지는 거의 약간 로드 느낌의 달리기 좋은 그런 코스들이었고요. 날씨도 굉장히 좋았어요. 저도 뭐 동해 때도 그렇고 운탄고도 때도 그랬고, 이렇게 뛰면서 사진을 그래도 조금은 찍는 편이었는데 이번에 춘천도 굉장히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근데 마지막에 이제 CP3를 지나고 나서가 문제였죠. 제가 사실은 7, 8월에 그래도 9월 대회를 목표로 훈련이라면 훈련을 좀 했는데, 마지막에 딱 하루, 제가 8월 말에 한번 빠지를 가게 돼요. 빠지에서 놀았는데 그때 부상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이 튜브 통통 튀는 것 때문에 거기서 허리 근육통이 너무 세게 와가지고 제대로 걷지도 못했거든요. 사실은 조금 걸을만 하다 싶을 때는 이게 허리가 직접적으로 아픈 게 아니라 이 반대편 이제 앞쪽에 하복부 쪽이 저릿해지니까 아예 온 몸에 힘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저릿함이 오면은 이제 막 그냥 쪼그려 앉아 있어야만 하는 상황. 근데 그 증상이 이제 꼬린 지점 4km 앞두고 이제 저릿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 어필은 뛰지 못했으니까 그냥 걸어가니까 괜찮았는데, 이 다운힐에서는 제가 진통제랑 뭐 근육이완제 이런 거 먹으면서 버텨보려고 했는데, 이게 다운힐에서 조금이라도 충격이 가니까 바로 저릿해 오는 거예요. 4km를 다 걸었어요. 사실은 파워 하이킹, 빠른 걸음도 아니고 진짜 말 그대로 조심조심스럽게 걸었거든요. 어느 정도였냐면, 만약에 초반 4km 지점에서 그 증상이 왔으면 저는 아마 DNF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꼬린 지점까지 4km 남겨둔 거여서 사실 답은 없죠. 가야죠. 갈 수밖에 없었는데 CP도 다 지났고, 진짜로 마지막에 그 리조트 다운힐 내려가는데 경사는 심한데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마다 저릿한 거예요. 그래도 우여곡절 끝에 꼬린 지점에 도착하게 됩니다. 완주는 그래도 성공을 했어요. 기록은 4시간 조금 안 되는 기록으로 왔는데, 사실은 9월 대회를 전부, 특히 9월 춘천 스카이레이스 같은 경우에는 원래 목표했던 기록이 한 3시간 30분에서 40분 정도, 조금 빨리 뛰면은 한 10분대? 3시간 10분대까지는 좀 빠르게 당기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막판 4km 부분에서는 그냥 진짜
몸에 허리, 하복부에 충격까지 않게 걸어야만 해가지고 완주해서 뿌듯하기도 하면서 조금은 아쉬움이 남는 그런 대회가 돼버렸습니다. 완주 후에는 완주 메달과 그 완주 기념품을 받았는데요. 메달이랑 모자를 받았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운탄고도, 동해 스카이레이스, 춘천까지 이렇게 굴러너에서 주관하는 4개의 스카이레이스 중 3개를 완주하게 됐습니다. 완주 후에는 메인 스폰서인 머렐 부스 앞에 아이싱 서비스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얼음물에 몸을 담그는 거였는데 안 그래도 찬 물에 얼음까지 이렇게 담아놔가지고 어지간한 냉탕보다도 더 차가운 그런 물에서 이제 아이싱을 진행을 했어요. 진짜로 손발이 저릿해질 정도로 차가웠었는데 그래도 그 덕분에 무릎, 발목의 케어는 확실히 됐던 것 같아요. 사실 이번 대회는 7월과 8월에 그래도 나름 훈련을 좀 했다고 생각해서 좀 자신있게 대회에 임하고 싶었는데 딱 그날 하루에 컨디션 관리 실패가 제 9월 대회에 영향을 주게 돼가지고 좀 컨디션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그런 대회였습니다. 사실 컨디션 관리도 실력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제가 놀러 갔으니까 누굴 탓하겠냐마는 그래도 좀 아쉬움은 남더라고요. 한편으로는 2026년도 춘천대회에 나가면은 기록을 업데이트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이제 굴러너 스카이레이스에 남은 대회는 하나입니다. 다둔 스카이레이스가 남아있는데요. 그때는 어떤 레이스를 하게 될지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2025년 12월 초에 미국 텍사스에서 TRE 2026이라는 엑스포가 개최됐습니다. 로드러닝화 혹은 트레일러닝화 기타 러닝 관련 엑스포들이 있었는데요. 거기서 공개된 트레일 러닝화들, 좀 주목할 만한 트레일 러닝화, 그 외에도 그래도 좀 주목해볼 만한 신발이 있다면은 그 대회의 자료들을 제가 좀 찾아서 좀 정리를 좀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루머는 루머라고 밝힐 거고요. 최대한 여타 해외 유튜브 자료 혹은 해외 인스타를 활용해서 2026년에 주목할 만한 트레일 러닝화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로스였습니다.